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믿었고 중년에는 사람을 견디며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제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 곁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정약용은 이 질문을 책상 위에서만 고민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벼슬의 영광도 18년이라는 긴 유배의 고독도 모두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약용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태도를, 의도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겉모습보다 마음의 결을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배신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식에서, 은혜를 마음에 담는 태도에서, 남의 기쁨과 불행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미 조용히 드러난다고.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약용의 조용한 가르침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택, 사람을 붙잡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 이 따뜻한 삶의 서재에서 오늘은 정약용의 말을 통해 남은 삶을 조금 더 단정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급한 순간이나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더 분명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야. 조금 더 지켜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하고 태도를 꾸미려 해도 일상의 작은 틈새에서 그 사람의 결은 반드시 비쳐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화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앞에서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결코 단단해질 수 없다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그릇이 작은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넘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받은 것을 오래 마음에 담는 사람과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갑니다. 정약용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과 불행을 바라보는 눈빛 역시 그 사람의 내면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남의 잘됨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남의 어려움 앞에서 은근한 안도를 느끼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드러낸 셈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본성이 말을 건네는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태도와 기운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신호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솔직해진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깊어지기보다 굳어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고 견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릅니다. 남은 삶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 마음의 소모는 몸의 피로보다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너무 늦게 듣는 것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남기는 흔적.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가진 말이나 능력보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람이 가장 숨기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사소한 일 하나 앞에서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졌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을 마음의 그릇이 시험받는 때라 보았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넘치지 않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결에도 곧바로 흘러 넘친다고 말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눈에는 그것은 자기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마음도 해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 사람 성격이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을 고르게 되고 표정을 살피게 되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기운이 달아가는 과정이라 보았습니다. 큰 상처가 아니라 작은 긴장이 반복되며 사람의 삶의 결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화가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더라도 그 기운이 주변을 메마르게 만든다고.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런 기운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버텨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남은 삶은 더 고요해야 하고 마음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반복되는 감정의 소모는 몸의 피로보다 훨씬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곁에 있는 사람의 삶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품은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릇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고요한 삶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대하는 마음이 삶의 깊이를 만든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은 능력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오래 품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관계를 소중히 다룹니다. 반대로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서운함만 오래 붙잡는 마음은 삶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둘 자리가 좁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 가르침이 더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잊는 마음과 함께하면 아무리 애써도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마음만 소모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과 불행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호하여 정약용은 사람의 말보다 눈빛과 마음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남의 잘됨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삶에
단단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남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교 위에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비교 속에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고요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기쁨도 지켜내지 못한다고.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결을 보아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정약용이 주목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늘 밖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의 짐이 늘어납니다. 책임은 늘 주변으로 흘러가고 침묵은 곧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과는 일도 인연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정약용은 사람의 태도가 상대에 따라 달라질 때 그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에는 부드럽고 아래에는 거친 태도.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이런 관계가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정하지 않은 이는 삶의 중심도 그만큼 흔들린다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 정약용은 말보다 삶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고운 말을 해도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말이 많은 관계보다 말이 적어도 행동이 분명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켜지는 약속, 조용한 책임, 말없이 곁을 지키는 태도. 정약용은 이런 사람 곁에서 삶이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부, 사람을 줄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정약용의 가르침은 사람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봐. 사람을 멀리하면 인정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을 많이 두는 삶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삶이 더 귀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 속에서 부딪히며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본성이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 신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조용히 닳게 만드는가?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흥미롭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편안해야 합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란 사람을 고치려 애쓰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않을지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더 이상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세상을 날카롭게 재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은 삶을 평온하게 건너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판단의 신호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관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도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자리보다 고요해지는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따뜻한 삶의 서재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삶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